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흩어지며 로제 적단에게 수련을 받는 밀짚모자 일당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행이론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알라바스타와 드레스로자일 겁니다. 배경이 칠무에게 나라를 빼앗긴 왕국이며 이글이글 열매 능력자가 등장한다든지 많은 공통점이 있죠. 더 나아가 드레스로자 편은 원피스 세계관과 연결되며 이내 신과 디에일 쪽의 싸움이라는 등의 평행이론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이 평행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도플라밍고와 초대 5명의 간부 중 코라손이 배신자인데, 이무와 오로성의 간부와 같은 구도소 코라손의 위치에 있던 자는 오로성 주피터 성입니다. 오로성 주피터 성이 코라손처럼 배신자인지도 키포인트겠죠. 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에그헤드와 샤본디 제도의 평행이론입니다. 이를 평행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각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일 겁니다. 샤본디 제도에는 키자루, 센토마루, 쿠마, 보니가 등장했고, 에그헤드에도 키자루, 센토마루, 쿠마, 보니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다고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에그헤드 편을 좀 크게 본다면 평행이론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밀짚모자 일당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적의 등장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는 해군 대장 키자루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패기를 쓸 수 없던 밀짚모자 일당들은 키자루에게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전패했죠. 그리고 에그헤드에는 적어도 사왕급인 오로성이 등장했습니다. 2년 전 키자루에게 패배할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밀짚모자 일당이지만 현재 카이도도 이긴 니카로 변한 루피의 공격이 오로성에게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루피는 오로성을 날려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세계정부의 인간병기 등장입니다. 샤본디 제도 편에서는 인간병기 파시피스타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파시피스타는 밀짚모자 적단 전부가 함께 상대해야 할 정도로 강자였죠. 그리고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는 베가펑크가 새롭게 개발한 세계정부의 병기 세라핌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우와 키드의 등장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는 로우와 키드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로우의 등장이 엄청난 임팩트를 주며 이후 2부에서 활약할 키드에게 줄 분량을 주 로우에게 주었다고 오다쌤이 밝히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번 에그헤드에서는 로우와 키드가 등장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은 에그헤드 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 아닌 에그헤드 에피소드가 진행 중 중간에 등장했죠. 만약 샤본디 에그헤드가 평행이론이 맞다면 이는 떡밥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로 보이죠. 네 번째는 노예 제도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그건 바로 천룡인이 노예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길 가다가 여 간호사를 첩으로 삼고 이를 약혼자가 항의하자 죽여버렸죠. 더 나아가 천룡인은 샤본디 제도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장면이 나오며 천룡인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놈들인지 샤본디 제도 편에서 정확히 밝혀졌죠. 그리고 이번 에그헤드 과거의 상편에서 갓벨리 사건이 공개되었는데 천룡인은 갓벨리에서 인간사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사냥 대회란 천룡인들이 3년에 한 번씩 세계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비가맹 국가들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국가 국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대회라는 게 밝혀졌죠. 이처럼 샤본디 제도와 에그헤드의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마치 평행이론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과연 밀짚모자 일당은 샤본디 제도 때처럼 모두 흩어질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들이 흩어져야 할 떡밥이 존재합니다. 2년 전 샤본디 제도는 현재 에그헤드처럼 일당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엄청난 적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쿠마는 루피 일당을 각각 수련할 수 있는 장소로 보냈고 밀짚모자 일당은 각각 수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괴물 3인방은 패기를 습득해 해군 대장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샤본디 제도 때 같은 상황이 와도 다른 결과를 보여줄 정도로 수련을 했죠. 즉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루피 일당은 다시 흩어지며 특히 오로성을 상대할 밀짚모자 일당 중 몇몇은 오로성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현재 루피, 조로, 상디, 징베, 프랑키가 각각 이모와 오로성을 상대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로성의 뜻이 5명의 늙은 별인데 초신성의 의미가 별의 폭발인 만큼 처음엔 초신성이 오로성을 상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로성이 등장하며 나온 숫자 떡밥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로성들은 모두 마법진에서 등장했는데 마법진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 숫자들이 다릅니다. 주피터 성은 1, 나스조로는 2, 워큐리는 3, 마즈는 4, 세턴은 5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입니다. 현재 최상위험검 초대 기체를 쓰는 나스조로가 상황 이상의 엄청난 검사인 만큼 조로에게 싸우지 말라 해도 조로는 나스조로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2인자 조로가 상대해야 할 나스조로의 상징 숫자가 2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앞서 말한 배신자 떡밥인 주피터 성은 1입니다. 즉 1인자 루피는 배신자 주피터가 아닌 이물을 상대해야 할 만큼 이 역시 떡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3인자 상디는 워큐리, 4인자 징베는 마즈, 5인자 프랑키는 세턴을 상대할 거라는 떡밥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저는 프랑키는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이어받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마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이 세턴인 만큼 쿠마의 의지를 이어 도톰도톰 열매를 먹은 프랑키가 세턴을 상대한다. 그림도 괜찮죠. 일단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밀짚모자 일당은 오로성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년 전처럼 공격이 통하지 않은 적을 상대로 각각 탈출하며 말이죠. 현재 저는 도리, 브로기, 키자라, 쿠마, 센토마로 철거인 모두 오로성을 막으며 밀짚모자 일당은 탈출할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떡밥을 종합해본다면 이들 모두가 막지만 밀짚모자의 적단은 결국 흩어지며 탈출하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로저의 적단입니다. 분명한 건 로저의 적단은 모든 진실을 안다고 베가펑크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재 악마로 추정되는 오로성의 진실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로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로저의 적단은 알지도 모른다는 거죠. 현재 로저의 적단의 3인자 스코포 가반은 아직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스코포 가반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오로성을 상대할 기술을 알려준다는 그림도 괜찮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로저의 적단의 핵심 인물들은 지금까지 의미 있는 지역에서 밀짚모자 적단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로저의 적단의 선이 크로커스는 위대한 항로의 입구 리버스 마운틴에서 루피랭에게 위대한 항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알려주고 남에게 기록 지침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로저의 적단만이 도달한 성인 라프텔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죠. 그리고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는 위대한 항로 후반부의 입구, 즉 위대한 항로의 두 번째 입구라 볼 수 있는 샤본디 제도에서 로저 처형에 대한 진실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로저 적단의 핵심 간부들은 의미 있는 지역에서 루피랭에게 몇 가지 지식을 전파해주며 루피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를 오다스미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규칙이 계속된다면 로저 적단의 3인자로 추정되는 스코포 가반 역시 등장할 확률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스코포 가반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가장 유력한 곳은 위대한 항로의 종점 로드스타 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루피의 적단의 목적지는 로드스타 섬이었습니다. 크로커스는 위대한 항로의 종점이 라프텔이라고 했지만 이후 설정이 위대한 항로의 종점은 로드스타 섬이며 마지막 섬 라프텔은 로드포네그리프 4개가 있어야 갈 수 있다고 바뀌었죠. 즉 이제 로드스타 섬은 안 가도 되는 섬이 된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등장시키지 않기에는 위대한 항로 종점이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주 오다스는 스코포 가반을 로드스타 섬에서 등장시키며 밀짚모자 일당 중 누군가를 수련시키지 않을까요? 위대한 항로 전반부 입구 크로커스, 위대한 항로 후반부 입구 레일리, 위대한 항로 종점 스코포 가반, 딱 맞는 떡밥이기도 하죠. 또한 로제 적단에는 선벨이라는 어인이 있는데 선벨은 로제 적단의 선원인 만큼 사실상 어인 중에 가장 강한 자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징베는 이자에게가 수련을 받으며 어인 유술의 마지막 단계와 오로성을 공격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요? 물론 이 수련은 2년 전처럼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와노 쿠니테처럼 잠시 수련을 받고 이들은 엘버프에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조로는 레일리에게 가며 이번엔 조로가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